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시국대회도 열립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국기문란의 주범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조사하고 국회는 즉각 특검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사태를 미봉하기 위한 꼼수만 계속 부린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불행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경남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최순실 게이트 규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 12명 가운데 5명이 이미 당 지도부 사퇴 연판장에 서명했고 일부 초대선 의원은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합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고 국정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하겠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대책도 내놓고 야당과도 협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가의 규탄 집회와 시국선언문 발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학생 1000여 명이 경남 지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또 경상대학교에 이어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대규모 경남 시국대회가 열리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경남 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STX 조선해양노사가 정리해고 대신 인건비를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위적인 감호는 막고 회사를 우선 살려보자는데 노사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다른 조선소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노사 합의로 89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했습니다. 노무비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법원과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정리해고 대신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순환휴직 등 인건비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지난 6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이미 희망퇴직과 외주화로 650여 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발표를 한 숫자는 다 퇴직을 안 하고 일부 일정 부분은 안고 가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회생 계획안 내용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는 11일 회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법원의 절차를 앞두고 노사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청산과 회생기로에서 정리해고를 막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노동조합은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합의일 수밖에 없다. 이번 합의가 앞으로 강도 높은 인력 조정을 추진하는 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소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거제시 하청면 실전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5% 상태로 입항하던 23톤급 기선 권현망 선장 61살 최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최 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선박 소유자 60살 원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통영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혜 씨가 아파트 단지 14곳의 관리 실태를 감사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30건, 수사 의뢰 1건 등 10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감사 대상 아파트 단지 14곳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총 38억 원을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해 A 아파트는 한 건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 계약을 맺었고 B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낮게 부과해 정해진 보수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급기야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에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한 중소병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초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응급실 폐쇄 위기까지 갔던 하동의 이 중소병원도 최근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응급실에는 담당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이 필요한데 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외지에서 다른 데서 도시에 구하는 인력보다는 시골에서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안 오려고 하고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더 줘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 연속 평가 기준 미달일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양과 하동 등 전국 5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을 주잖아요. 저희가 법에 갖추고 있는 걸 최선을 갖춰라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해당 병원들은 당직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당분간 24시간 응급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수가 등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난이 더 악화되고 결국 응급실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져서는 안 되죠, 그거는. 환자가 여기서 진주까지 가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령화로 더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에 오히려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즘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대신 지방 섭취량을 늘리는 이른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살 빼려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 178cm에 몸무게 85kg인 정재훈 씨는 요즘 점심때도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대신 지방 섭취량을 높이는 이른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데 평소에는 이제 돈이 좀 부족해서 버터, 시계 이제 위주의 식단을 하는데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5에서 10%로 줄이는 대신 지방 섭취를 70% 이상으로 늘리는 식사법입니다.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 역시 집중력 저하와 몸의 영양 균형을 깨뜨립니다. 열량 섭취를 좀 줄여서 에너지 인풋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활동량 늘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사회에서 워낙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탄수화물 65%, 지방은 30%를 초과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식단을 권고하는 한편 당뇨나 심장, 신장 질환자의 경우 한 가지 영양소에 편중된 식사법은 해롭다며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거칠 것을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밤사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진의 진앙지는 함안군 북동쪽 9km 지역이고요. 규모 2.6으로 강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주와 창원에서도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 여진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다행히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출근길 공기는 오늘도 쌀쌀합니다. 창원 5도, 진주는 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 일요일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구름량 적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시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집 밖을 나서야겠습니다. 현재 창원 5도, 창녕과 함안 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8도, 창원과 고성 17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1도, 거창은 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8도, 산청 17도, 거창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9회 경남 밀양 얼음골 사과축제가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 밀양 한천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거창군이 오는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을 진행하기로 하고 11월 한 달 동안 단속 계고 기간을 가집니다. 창원시가 겨울철새 도래 기간에 맞춰 주남저수지 감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는 오는 10일과 11일 남명학 퇴계학 심포지엄을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합니다.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산업정책 포럼이 조선해양 분야 기업인과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어제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고도화 첨단화 노력,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창원시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창원시는 기존 관광문화 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관광 마케팅 정책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관리부서를 문화유산 육성과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수질연구소를 신설하고 아동 빈곤, 저출산 등 복지 문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담당과 출산 지원 담당도 신설합니다. 창원시가 내년까지 18개 공원과 수목원을 조성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400여억 원을 들여 지귀공원과 추산공원 둘레길 등 10개 공원을 마무리하고 창원 수목원과 창원 편백림 치유의 숲 등을 내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창원 용지호수 주변도 1.2km에 독창적이고 특화된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식수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미래산업본부에서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통상국을 분리해 신설했습니다. 또 경상남도 식수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청과를 수자원 정책과로 변경하고 식수댐 개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